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을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했던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서해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해산물을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난 피부와 닿을 때 감염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여러 로봇들을 동시에 제어하는 통합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무인화 시스템이 앞당겨지면서 농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정읍시 재경마을회관 인근에서 트럭에 오르던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게차에 깔린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수변도시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대법원 소송을 예고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매립 기반 공사가 마무리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지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으로 여의도의 2배가 넘는 면적인 660만 제곱미터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처럼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갖춘 인구 4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올 하반기쯤 첫 분양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등기조차 하지 못할까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마침내 오늘 수변도시를 관할할 지자체를 결정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가운데 김제시로 결정한 겁니다. 김제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지역 관할 구도가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지역 관할 구도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고 새만금의 중심 도시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첫 도시이자 항만 배후 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각각의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행안부는 전체적인 관할 구도나 효율적 이용 측면, 인근 지역과 연접 관계, 자연지형 등을 검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심의 의결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군산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년 전 개통한 새만금 남북도로와 같이 대법원 판결 이후 변경된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또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가운데 매립으로 인한 군산 주민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행안부에서 제시한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기반시설도 군산시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가고 수도도 군산시에서 공급하고 하는데 이런 거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부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이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따져봤을 때도 부안군 관할이 맞다는 것. 삼거역 관광 레저 용지하고 지금 수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개발용지 2권역 이쪽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부안군이 같이 관할하는 게 훨씬 국토 효율적 이용에서 부합하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간 대립도 장차 관할권 확보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과연 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서해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서해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는 4월에서 6월 사이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오염된 해산물을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난 피부와 닿을 때 감염됩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는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한 뒤 섭취하고 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로봇과 결합하면서 한층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과 운반을 척척 해주고 있는데요. 내후년에는 수확까지 로봇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릴 예정이어서 농민들이 한결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팜 무인화 시스템을 준비하는 현장에 김남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 익은 토마토를 따는 작업자 뒤를 로봇이 따라다닙니다. 수확물을 사람 대신 운반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로봇은 내일을 돌며 약을 칩니다. 사람 대신 방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토마토가 제대로 익었는지 숙성도를 점검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방제와 운반, 숙성도를 체크하는 모니터링 로봇을 동시에 작동하는 로봇 통합 제어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에 방제, 운반, 모니터링 작업을 개별로 했던 로봇들이 통합 관리 프로그램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작업량 또한 디지털 영농 정보로 제공되어 농업인들이 농업활동 의사결정에 더욱더 도움이 돼서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첨단 장비가 갖춰진 스마트팜에서도 수확과 운반, 방제 작업은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작업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는 소식에 농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만 이것을 다 수확하고 그다음에 운반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제기도 마찬가지고 다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로봇이 도입되면은 일단 저희 농가에서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운반도 쉽게 하고 방제, 농약에서 아무래도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마토뿐 아니라 오이, 파프리카도 로봇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열매를 따는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확 로봇은 2026년 중 보급될 예정이어서 스마트팜 무인화 시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23일 오전 10시 50분쯤 정읍시 재경마을 회관 인근에서 트럭에 오르던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의 머리가 지게차에 깔렸고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게차가 후진으로 트럭 발판에 오르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4시쯤 고창군 고수면의 한 하수관을 정비하던 작업자가 흙에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30여 분간 흙을 파내 매몰된 40대 작업자 A씨를 구조했고 의식이 없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연결을 위해 작업자가 흙을 팔고 있던 중 쌓아놓은 흙이 쏟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에서 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유전자 변형 감자가 수입되면 농민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식량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변형 감자에 대해 작물 재배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 위해성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2달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42건에서 36건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신호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282건 단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교사노동조합은 유아 발달평가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교사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유아를 일괄 평가하도록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불신과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어 교사가 작성한 평가 내용을 놓고 학부모가 아동학대나 차별 문제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교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권 경선에 막이 오르면서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권이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권리당원이 대략 16만 명으로 호남권 내 45%를 차지함에도 그동안 전북 방문 일정은 물론 메시지 등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전북 패싱, 전북 소외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겠다는 행보로 신문은 풀이했는데요.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3일 호남권 경선 시작과 함께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호남권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만큼 표심과 함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북과 전남, 광주 방문 일정을 잡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들 모두 전북을 시작으로 호남권 일정을 시작하는 모양새로 이는 지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전북이 호남권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자칫 표심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보위 입대가 줄면서 공중보건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공보위가 지난해보다 2명 줄었고 내년에는 1명만 남을 예정이라며 남원 의료원 의사 2명이 보건지소 진료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리의사 2명을 직접 채용하고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지원 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의료 인력을 보충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1차 보건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열린 순창 참두릅 여행축제가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을 주며 막을 내렸습니다. 순창구는 축제 기간 동안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 가운데 참두릅 판매액만 3천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가 순창의 봄나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화해 산불을 막은 고창 해리우체국 소속 김성수 집배원이 고창 소방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창 소방서는 지난 3일 성송면의 한 농장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물로 초기 진화해 불길이 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은 김성수 집배원에게 23일 표창을 수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안군이 전북 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과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크노파크 등은 수소 생산과 배관시설, 통합 운영안전관리센터와 같은 수소도시 기반 구축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과 공급, 운영 전반을 지역에서 수행하는 경제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요천 백리숲길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해 친환경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자전거 여행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